당연히 조합원 분양 가격이 더 낮죠. 그리고 일반 분양 가격이 더 높은 것이 보편적인데 지금은 조합원 분양 가격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조합원과 일반 분양가 가격 역전 현실화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랑 있을 때 당연히 조합원 분양 가격이 더 낮죠. 그리고 일반 분양 가격이 더 높은 것이 보편적인데 지금은 조합원 분양 가격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죠. 자, 상한가 규제로 인해서 일반 분양가가 낮춰지고 반포 원베일리 같은 것들이 평당 4,900만원일 때 조합원 분양가는 5,500만원으로서 600만원이나 더 높은 현상이 생겨서 조합원들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에 시행될 것은 알고 있죠. 지금 분상제 유예기간이 7월 28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지금 그 전에도 지금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허그에서도 지금 가격을 그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런 분양 가격을 책정을 안 해주고 있죠. 이러면서 가격 역전 단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도 기사에서 나왔지만 제일 조합원들이 화가 날 만한 법은 뭐냐면 내가 살던 집을 다시 짓는 건데 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로또를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더 돈을 내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솔직히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던 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낡아가지고 뭔가 새로 짓습니다. 근데 내가 지을 땐 내가 새로 지은 집을 받을 때는 5억 원에 받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3억 5천에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원들이 아니 내 집을 내가 새로 짓는데 난 더 비싸게 받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더 싸게 주는 이거는 사실은 상식에서 좀 벗어난 행동들이죠.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게 이 분상제의 어떤 폐해죠, 폐해. 자, 예를 들면은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레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조합원분양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다. 아까 뭐 4,900, 5,500 얘기가 나왔었죠. 이 단지의 일반 분양가를 지금 4,9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허그가. 조합원들은 평당 5,500만 원 정도,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5,500만 원 예상되고 있고. 그죠? 그럼 조합원 분양가 평당 5,500, 일반 분양가 4,900이니까 일반 분양이 훨씬 더 저렴한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주변의 리엘 신반포라든가 리엘 신반포 센트럴 같은 것들이 4,891만원, 4,849만원 여기랑 비슷하게 맞춰라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도상 보여드리게 되면 요게 이제 원베일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방금 우리가 봤었던 신반포 센트럴 그리고 신반포 이쪽 이 일대와 비슷하게 가격을 형성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동네가 지금 평당 거의 한 8천, 9천까지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실거래가 기준했을 때 호가상으로는 거의 1억이 넘어가는 동네인데 지금 4,900만 원을 분양한다 그러면 이것도 로또 분양이 되는 거죠. 로또 분양이.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덤벼들겠죠. 이런 것들 신반포 센트럴이라든가 신반포 이런 아파트들이요. 특정 평형에서는 100대 1, 보통 막 수십 대 1에서 다 마감이 됐거든요. 해당 지역 1, 2 평형에서 당연히 마감됐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로또 분양을 양산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게 하는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의 가격을 좀 끌어내리겠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끌어내리기는커녕 이게 분양 받자마자 바로 평당 1억으로 뛰어서 주변 시세에 수렴해서 그야말로 로또가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분양을 원하게 되죠. 왜 분양받는 즉시 수억 원이 그냥 생기다 보니까 집을 사지 않고 다 청약으로만 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일반 분양분이 서울에 있는 것도 몇 개 되지 않다 보니 몇몇 사람들만 로또 분양이 되는 거고 대다수의 수십 퍼센트의 사람들은 지금 집을 못 사고 계속 대기 상태만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로 큰 단지가 지금 현재 헬리오시티인데 그 헬리오시티를 능가하는 아파트가 준비가 하고 있죠. 그게 바로 강동구의 둔촌 주공 아파트입니다. 자, 이건 12,000세대가 살짝 넘는데요. 이건 평당 3,550만원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허브에서는 2,900만원으로 해라라고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550만원 정도 일반 분양가를 받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2,752만원. 이게 정상이죠. 기존의 조합원들은 이 정도로 받고 이 사람들이 공사함으로써 생겨난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더 비싸게 팔고 그죠? 생산자가 어떻게 더 비싸게 삽니까? 그죠? 생산자가 싸게 가져가고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는 게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죠. 근데 그걸 자꾸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허그의 기준대로 2,900만 원, 3,550만 원이 아니라 2,900만 원대가 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역전됩니다. 왜냐하면 12,000세대 중에 보통 눈촌주공 총 12,000세대 중에 조합원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6,000개 중에 뭐 임대주택 같은 거 빼고 일반 분양이 한 4,000여 개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 4,000개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3,550만원에서 2,900으로 줄어들게 되면 약 650만원 정도가 줄되잖아요. 600만 잡아보죠. 600에다가 한 4,000세대 600만원인데 33평 하게 되면은 33평 하나에 2억 정도가 손해를 보는 거고요. 2억 정도 손해보는 게 한 4,000세대면 한 8,000억 정도 되는 거죠. 8,000억 정도를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6,000명이 8,000억을 분담하려 그러면은 인당 한 1억 4천 정도의 분담금이 생기는 거죠. 뭐 단순하게 산술 계산한 겁니다. 그거보다 적을 걸로 보여지는데 여하튼 간에 거의 억대 가까운 수준의 일반 분양분을 추가 분담금을 납입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죠. 그리고 사실상 3,550 되게 싼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신규 아파트 입주한 것들이 33평 아파트 15억 정도 하잖아요. 15억에 33평이게 되면 이게 지금 이미 강동가 4,500 정도 형성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3,500으로 해도 평당 1,000만 원이면 3,000평 분양받으면 3억이 남는 건데 이조차도 안 해주는 거고 2,900으로 받아서 더 로또를 양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들은 보세요. 조합원들이 2,752만 원이면 33평 아파트를 9억 800에 가져가는 건데 9억 800 가져가는 건데 아까 8천만 원의 분담금을 1억 4천 정도를 더 분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억 4천 분담하게 되면은 10억 4,800에 30평대 가져가는 거고 요거를 33평으로 나누게 되면은 평당 3,17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 분양분은 2,900만 원인데 조합권은 3,1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또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산정 시 토지 매입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이제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건설 원가, 그 다음에 적정 이윤인데 지금 토지 매입 비용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죠. 근데 공공택지 비용은 토지 매입 비용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그래서 최근에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선보인 새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높게 형성됐다. 왜? 토지 매입 비용이 비싸니까. 그죠? 이거는 경쟁 입찰이니까 낙찰 받으려고 그러면 토지 매입 비용을 비싸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요. 그걸 원가에다 반영시키는 거고.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는 누가 한 사람이 토지 매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계산을 하냐면 이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이 됩니다. 택시비 기준. 근데 공시지가라는 거는 실지 시세에다가 50% 많아야 6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벌써 한 택지비의 반 정도가 이미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구조예요. 정비사업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면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러면은 또 공급량이 또 차질을 빚게 되고 하니까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죠. 무엇보다도 내 집을 내가 허물고 내지는 내가 상산자인데 소비자보다 더 비싸게 사는 이런 불합리함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기사 그 내용을 꼬집은 기사입니다.